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 시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D&D 파마텍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최소한 항암제 시장 정도의 그런 규모는 갖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5년 내에 30조 이상으로 커질 거고요. 추후에는 1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까지는 시즌 1이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시즌 2에서의 핵심적인 역할들은 결국에는 한 달 제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육 감소에 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구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비만 치료제 경구제가 나온다면은 지금 영양제 먹는 것처럼 혹은 비타민 먹는 것처럼 그냥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만이지 않은 사람들도, 혈당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그냥 몸매 관리하려고 지금도 몸매 관리하려고 위고비 맞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 혹은 일반인들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먹을 수 있게끔 되는 세상이 저는 10년 내에는 무조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반드시 시가총액을 어마무시하게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D&D 파마텍, 이 세 개 기업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이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만 치료제의 그런 대중화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투자자로서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D&D 파마텍은 이런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죠. 메쉬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혹은 대사장애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거의 유일한 이제 경쟁 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베린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약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D&D 파마텍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낄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S만도 마찬가지고 제가 바이오잭에 대한 그런 분석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매수를 했죠. 이제 우리 멤버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내역을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알테오젠 최근에 매수했고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ST팜이라던가 혹은 알테오젠이라던가 혹은 이제는 이제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하게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전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고, 사실 제가 텔레그램방에도 지난달에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음 대장주, 다음 주도 섹터로서 바이오 제약을 보고 있다라고도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린 방이 텔레그램입니다. 필승 텔레그램방입니다. 이쪽에 대한 그런 제 모든 것들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나이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매일같이 분석해드리는 그런 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들,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 보더라도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혹은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을 내는 데에는 꽤나 큰 수익을, 꽤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D&D 파마텍을 보고 있느냐? 일단은 D&D 파마텍은 기술 수출에 이미 성공한 기업이에요. 대략 한 1조 규모, 약 1조 규모의 기술 수출을 메세라라는 기업에 이제 수출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결국에는 이런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가 짱이지 않느냐? 메세라? 이건 무슨 기업이냐? 이거 듣보잡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메세라는 쉽게 말해서 기획 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술 수출하려고 혹은 인수되려고 만든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심지어 여기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노바티스에서 12조 정도 주고 산 그런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TF로서 인수를 목표로 한 그런 기획 바이오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메세라라든가 이제 계약 규모를 하고 있고, 이제 메쉬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D&D 파마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메쉬 그러니까 지방 간염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쪽 모두
글로벌에서 거의 탑픽의 거의 최고급의 그런 효과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바이오 제약이 다시금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큰 D&D 파마텍도 역시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결과 발표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비만 치료, 당뇨 관리, 매시 치료, 퇴행성 뇌질환 혹은 이런 각종 심혈관 질환까지 진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제가 보는 가장 큰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결국 지방간염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글로벌 메시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100조 규모로 역시나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를 꾸준하게 잘 보인다면은, 특히 이제 올해 내 메시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D&D 파마 쪽에서는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올해 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대한 가능성 역시나 꽤나 커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뛰어난 임상 효능이 있는 것은 맞고요. 차별화된 적용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단 12주 투여로 경쟁사보다, 그러니까 베링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효능을 보였다는 것이, 저는 이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방간염에 대한 감소 비율도 75.8%. 참고로 서브타이드가 이제 베링거의 이제 메시 치료제인데, 여기는 이제 48주 동안 받은 거예요. 임상에 대한 그 진행률이 48주이고 12주 만에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D&D 파마 같은 경우는 치료 중단율, 그러니까 부작용률이 9.09%밖에 안 됩니다. 9.09%만이 치료를 중단했는데, 서브타이드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이런 임상을 진행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임상에 대한 진행률이 훨씬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비슷하고 부작용이 훨씬 더 작은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결국 올해 연말에 11월에 이제 유럽 학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쪽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깰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주도 섹터 될 경우에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11월 유럽에 간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와 네시가 당연히 가장 큰 이런 관심사를 받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특히나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킴으로써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이미 노보로니스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임상 실패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을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혹은 임상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때가 가장 위험한데, 일단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잘 넘어서고 있어요. 중간 결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 모멘텀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가 있을 것인데, 결국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 혹은 기술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GLP-1 같은 경우는 결국 인슐린에 대한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추고 살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이제 경공 출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인데, 일단 주사제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기반입니다. 그런데 펩타이드 기반이 가장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흡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저분자 화합물은 흡수율이 높은 대신에 장기간 섭취를 못해요. 왜냐하면 간독성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을 장기간으로 먹으면 안 된다, 혹은 소염 치료제 같은 경우, 진통제 같은 경우도 장기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들에게 권고를 받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간독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데, 저분자 화물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비만 치료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도 비타민과 같이 경구용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제 챙겨 먹듯이 젊은 인구든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저 몸매 관리를 위해서
혹은 체형 관리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섭취하는 복용하는 그런 날이 저는 머지않아서 아무리 늦어도 10년 내에는 무조건 올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이런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가 좀 결국 종전에 가서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펩타이드 기반이 현재 주사제로서 쓰이고 있고 이걸 이제 경구제로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기반으로 해서 경구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단일 분자로 인해서 2중, 3중장에 구형시키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체형마다 이쪽에 대한 다른 쪽의 기전을 써야 되는 것인데 이쪽에 대한 강점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D&D 파마텍은 네 가지 기술을 한 번에 결합시켜서 한 번에 종합시켜서 경쟁 제품 노보니스크에 비해서 5mg의 소량으로 동등한 인상 효과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흡수율을 상당히 높였다는 거예요. 흡수율을 높였다는 것은 조금만 먹어도 똑같은 흡수율 혹은 충분한 흡수를 보임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로써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알을 뭐 열알을 먹느냐 하나를 먹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 혹은 위에 대한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 D&D 파마텍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역시나 이쪽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저분자 화합물은 결국에는 이런 중간 다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일라일리의 저분자 화합물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센세이셔널의 그런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장기 복용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길게 봤을 때에는 펩타이드 기반이 결국에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보니스크 혹은 D&D 파마텍이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보니스크보다 10배 정도 효과가 좋은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 화이자라던가 혹은 일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메세라를 인수를 한다거나 혹은 D&D 파마텍을 인수를 한다거나 혹은 기술 수출을 따올 경우에는 D&D 파마텍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높은 흡수를 통해서 원재료비를 95%가량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흡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것이고 특히 향후 모멘텀으로는 올해 내에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그런 메시에 대한 그런 이제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연말로 가면 갈수록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봐도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임상 결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제약이 주도 섹터가 될 경우에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D&D 파마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D 파마텍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펩타이드 전문적 화합물 위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